이경규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5일 정의원의 저속노화 채널에는 이경규와 정의원의 건강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어서오세요 노년내과의 코너에는 이경규가 게스트로 출연하여 정의원 교수와 건강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현재 64세인 이경규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묻자 50대까지는 사지가 아주 건강했다. 그래서 건강검진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원 교수는 일주일에 2번씩 블랙아웃이 올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던데 라고 질문했고 이경규는 요즘도 자주 끊어진다. 한 번 마시면 과하게 마셨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왔고 혈관이 막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여기가 이렇게 막혔더라.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적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막히면 죽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옆에 실핏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덕분에 살았다며 실핏줄 덕분에 스텐트를 넣었고 그 이후로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 안주를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술을 마신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의원 교수는 안주 없이 아스피린을 장복하며 술을 많이 드시면 피가 날 것 같다고 걱정했고 이경규는 그런 상황이다. 외국에 나갔는데 아스피린을 못 가져갔다. 약국에서 큰 아스피린을 하나 샀다. 한국에 돌아와서 꼼장어를 굽다가 쓰러졌다. 졸도했다고 밝혔다. 정의원 교수는 혹시 혈변이나 흑색변 같은 게 있었냐고 물었고 이경규는 흑변이 있었다. 위에서 피가 나면 소화가 돼서 검정색으로 나오고 장에서 나면 그대로 나온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실려갔다. 위궤양이 터져서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병원에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경규는 그 이후에 공황장애가 왔다. 눈에는 망막에 스크래치가 생겼다. 망막 박리로 심해지면 실명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며 큰 위기를 겪었다고 밝혔다. 다행히 망막 박리 단계에서 발견되었고 그는 당뇨 진단을 받아 생활 습관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경규는 병원에 가니까 당뇨가 예전부터 그 근처에 있었는데 결국 진단을 받았다. 당화혈색소가 6, 8이 나왔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자고 하셨지만 더 이상 약을 늘릴 수는 없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식생활 개선에 들어갔다. 아침은 계란 2개, 김 2장, 과일 하나로 먹고 점심은 현미즉석밥 한 그릇에 간고등어와 김치 반찬을 먹었다. 저녁도 비슷하게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술을 마신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정의원 교수는 안주를 드시냐고 물었고 이경규는 안주를 먹지만 탄수화물은 먹지 않는다. 탄수화물을 끊은 지 1년이 됐다며 병원에 갔을 때 원장님이 처음 본 모습이라고 하시더라. 당화혈색소가 5, 8%로 나왔다. 어떻게 약 없이 이렇게 줄였냐고 하셨다. 식생활을 그렇게 해서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의원 교수는 술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고 담배도 끊으셨다고 덧붙였고 이경규는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다. 삶의 질은 많이 좋아졌지만 재미는 없다. 혈당이 6, 8일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때는 마음대로 짬뽕, 짜장, 떡을 다 먹었다. 지금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오래 살면 뭐하냐고 웃음을 자아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경규는 헬스를 하고 근육 운동을 20분, 유산소 운동으로 뛰는 것을 10분 정도 한다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규는 부모님에 대한 회상도 이어갔다. 그는 아버지가 주한미군 통역관으로 활동하시다 별세하였고 최근 어머니도 간소한 장례를 치른 뒤 같은 곳에 합장되었다고 전했다. 부산이 멀어 지인들에게 어머니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는 그는 그 배경에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품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머니께서 녹화가 없는 날 세상을 떠나 다행이라는 그의 담담한 말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는 뿌리가 흔들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어머니마저 떠나시니 고향을 잃은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딸 이예림과 사위 김영찬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경규는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다라며 부모님을 소개하며 경건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돌아가시기 며칠 전 찾아뵈었을 때 마지막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요즘은 장례식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화장도 빠르게 진행되더라며 모든 절차가 빨리 흘러가지만 감정을 정리할 시간은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경규는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방송 일정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가 개방적이고 아메리칸 마인드를 가진 분이었으며 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어머니의 임종도 촬영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며 어머니가 20년간 아버지를 간호하신 고생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을 때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었다고 전하며 그 사진을 꺼내보며 애틋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야기를 들은 딸 이혜림은 눈물을 흘렸고 이경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바로 방송 녹화를 했다.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냐며 방송인으로서 감정을 누르고 무대에 서야 했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혜림은 할머니 장례식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어른들은 결혼식을 앞두고는 장례식에 가지 않는다고 하셔서 못 갔지만 그냥 갔더라면 어땠을까 싶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경규는 예전에는 부산에서 전화가 오면 혹시나 안 좋은 소식일까 봐 걱정스러웠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모두 떠나시니 그런 걱정은 사라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허전하고 헛헛한 기분이 든다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유명세를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전하며 어머니는 내 일의 중요한 동기였다. 연세가 드신 후에도 TV에 나오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것이 내가 일하는 큰 원동력이었다고 고백했다. 이경규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이 밀려왔다. 정확히 무엇이 미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했다며 솔직한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혼자만 잘 살려고 했던 것 같았다. 부산에 자주 내려가지 못한 기억들이 떠올랐다며 나는 임종을 지켜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가 미안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경규는 공황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장병으로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는 심혈관 질환으로 위기를 겪었으나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났고 이후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무리한 야외 촬영을 피하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규는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다. 재산은 의미가 없다. 그 일을 겪고 나니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70세가 넘으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호동은 씨름판에서 천하장사로 이름을 떨친 후 이제는 안방극장을 웃기는 예능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MBC 특채 개그맨 데뷔 뒤에는 든든한 멘토인 이경규가 있었다. 규라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경규의 영향력은 방송계에서 여전히 견고하다. 특히 강호동이 예능에 도전하기까지 이경규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이경규는 강호동에게 내가 방송에 실패하면 나도 함께 옷을 벗겠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강호동은 그 말에 감동해 방송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강호동은 이경규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할 정도로 그를 정신적 지주로 여겼으나 특채 개그맨이라는 타이틀이 그에게는 부담이기도 했다. 특채라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낙하산이라는 편견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시작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그의 행보는 비교적 순조로웠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